당 대표 후보자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토 세션 갖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자분들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을 향해서 서주시고요. 네, 자, 차렷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팅! 예. 이번에 파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파이팅. 그렇게 파이팅 해주시지 않고 그냥 앉으시겠습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진행 방식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자분들은 본인들이 만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5분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비전 발표를 마치면 후보자별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약식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후보자께서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 후보별로 마무리 발언을 또 1분씩 하는 순서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신상진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신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국가 안보 문제와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인공이고 우리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 통일의 중심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세력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습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어려운 당을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13년 동안 4선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당내 선거 안 나오다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을 우리는 놓지 않고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당의 얼굴이 되고 국민이 지켜보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는 누가 돼야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명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수많이 뿌려놓은 그러한 좌파 세력들과 우리가 겨뤄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3년 후에 총선 또 5년 후에 우리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잊혀지는 그러한 보수가 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이번에 당대표 뽑는 선거 또 최고위원 뽑는 선거,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없이 중요한 선거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당의 지도부를 했던 분들 좀 물러나시고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도 지지받는 정당으로 우리가 대중 국민 정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럴 날이 잘못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제 삶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버님이 보일러 노동자, 어머니 미싱사, 그렇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가지고 6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사당동에 야학교사를 하면서 17살짜리 어린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죽으면서 제가
제가 이 의사가 되는 것보다 이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는 그런 의사가 되자 해서 그 당시에 현장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가 다시 돼서 제가 감옥도 그 당시에 가고 또 의사 돼서 의학분업 투쟁에 김대중 정부와 싸우면서 또 투옥이 되고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념 전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사회로 보수의 사회로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을 4번 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내 경선 안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당을 살려보려고 하는 진정성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꿔야 당이 삽니다. 당이 바뀌어야 국민의 지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계파 때문에 망했습니다. 계파 없애야 됩니다. 계파 안 해본 저 신상진이 우리 당을 화합과 단합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대단결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희망의 끈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원유철 후보의 순서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강원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원유철, 감사의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본관이 원주입니다. 원주 원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애정이 갑니다. 저의 17대 윗대 할아버지가 강원도 원주에서 평택으로 오셔서 지금은 평택이 저의 고향이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강원도 출신의 염동열 총장님, 또 김기선 위원장님, 한기호 최고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에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코리아의 브랜드를 높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혀 동계올림픽에 대한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염동열 총장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건만 문재인 정부 견눈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김기선 의원님, 또 원광수 원주위원장님 계십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원주까지 30-40분이면 오는 수도권 전철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정말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아니 저한테 말고 우리 고생하신 김기선 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기호 최고위원님, 접경지역 대한민국 최전선에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국방위원을 했었는데 우리 한기호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보배이십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한기호 위원장님 적경지역 특별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당대표가 돼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양수 의원님 계십니다만 서울, 춘천, 양양에 이르는 고속도로 빨리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이 찾는 그런 강원도의 힘, 제대로 된 강원도의 힘을 발휘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주철에게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7.3 전당대회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정으로 강한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보다 젊고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강력히 견제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재창당 수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지만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의 순서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대선 때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열렬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실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벼락맞은 대선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고 아무런 우리가 사전 대비도 하지 못한 벼락 대선이었지만은 강원도민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희 자유한국당을 참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배했지만은 이제 이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한번 태어났으면 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어떻게 고쳐야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반성을 해보고 앞으로 이 당을 어떻게 바꿔야지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다시 해봐야 할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 패배하고 난 뒤에 제가 당을 한번 다시 맡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염치 없는 짓이 아닌가. 복귀를 하려면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좀 있다가 복귀하는 것이 저 개인에 대한 상처도 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파 전체가 괴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조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당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지어달라. 아마 그거 찾아보면 90% 이상이 조롱하는 걸 겁니다. 그것은 SNS상의 활동은 우리는 저들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전사를 못 키웠습니다. 전혀 못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 대한 오행시를 지어달라. 당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했나 본데 아마 그거 깨보면 90%가 조롱하는 걸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데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어떻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홍보도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내부 반성을 하고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정권이 바뀐 1년차의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상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당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듭 지난 대선 때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께서는 상대방 두 후보께 1분씩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순서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신상진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신상진 후보께서는 원유철 후보님과 홍준표 후보님께 각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효철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효철 후보님은 어려운 결단하시고 이번에 우리 위기의 당을 정치혁명으로 해서 구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원인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정치혁명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 당을 살리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생활정치혁명입니다. 제가 모두의 일일이 강원도의 현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면 힘있게 거당 차원에서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민생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정당이라는 것은 소리 높이고 막말하고 싸움을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정당이 진정한 의미의 강한 정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정치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가까이 가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그러한 정치혁명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정치혁명 바로 아니 시간 보내 예, 이제 저 홍준표 후보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직 예, 다시 1분이 예. 자, 예, 저는 아니다. 우리 홍 후보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혁명은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우리 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에 우리 새로운 인물 내세워서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의 자존심, 우리 당원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하나 시간이 남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는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24%의 지지층만 말고 더 확대해서 확장을 많이 해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 홍 후보님의 그러한 특별한 좀 방안이 있으신지, 뭐 일각에서 쌈딱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좀 더 어떻게 선거에는 중도층이 없습니다. 중도층이 없고 네 편 아니면 내 편입니다. 어느 편이 센 사람인가에 따라서 소위 움직일 뿐이지, 사이 중도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선거공학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저는 선거를 8번을 했습니다마는 중도층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내평 강화하고 우리가 대세가 돼버리면 따라오는 게 저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는 중도층 외연확장 이런 말은 학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선거 실무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호 3번 원유철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홍준표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정치인을 하실 게 아니라 군인을 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습니다. 군인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정치인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영역이 정치의 영역인데,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정치를 마치 싸우는 흑백 논리로만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당대회는 치열한 경쟁과 토론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만들고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1분 더 쓰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리더십으로 승리할 것인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TV토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거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우리 신산진 후보하고 저 후보님하고 저하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TV토론을 거부하신다면 저하고 우리 신산진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과 당원들 앞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좋은 경쟁으로 힘차게 토론을 통해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답변해 주시고요. 그 2분 5번 했네. 그래서 이제 1분을 그냥 드리면 그럼 되겠습니다. 나도 2분 동안 아닙니다. 1분입니다. 난 답변을 예. 2분. 우선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 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사 합격했어요. 육사 32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누명 쓰는 바람에 합격권에 육사 포기하고 법과대학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이 될 뻔했어요. 두 번째, 싸움 안 하는 정치인은 그건 정치인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 그 정치할 필요 없죠. 특히 야당이 싸움을 할 줄 모르면 그건 야당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TV 토론 내가 거부한 일이 없습니다. TV 토론 안 하면 사퇴하신다고 하는데 사퇴 두 분 하시면 선거 안 하고 좋죠. 네,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신상진 후보께 질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1분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후보님이 1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원유철 질문 1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답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대선 때 정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시고 열심히 고생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대선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당의 화합과 또 문재인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대오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우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 또 우리 합리적인 그런 우리 중도 보수층까지 이렇게 우리 지지를 획득해내야 되는 겁니다. 뭐 중도층하고 우리가 당을 같이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런 계층의 지지 또 젊은 층들의 돌아간 마음을 우리가 또 다시 지지를 획득하는 이러한 이제 노력에 대해서 우리 홍 후보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런 걸로 좀 그런 데 대한 호소력이 또 약하다 또 비호감이 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두 분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예. 내년 지방선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대표가 되시면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선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을 1분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 먼저, 신상진 후보께서 답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가 저희가 승리를 얻으려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승리의 기초가 생긴다고 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기만을 그냥 바라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춰졌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탈피해야 됩니다. 재벌개혁도 재벌도 공정한 불공정한 것 또 뒷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가 또한 반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친서민적인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야당입니다. 야당으로서 우리가 과감한 친서민 정책들을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앞서서. 그런 연후에 공천을 공정하게 하는 예, 홍 후보님, 네. 원 후보님께 1분 동안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으로 해요? 네. 진정한 싸움꾼은 싸울 때와 안 싸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군부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야당에 투신해서 정말 열심히 야당 투쟁을 했습니다.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낙선까지 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국보법, 사업법 투쟁 때는 우리 당협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본회의장을 막고 저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는 확실히 싸웠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우리 당 새누리당 당론을 선거법을 다 제가 원내대표로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이랬습니다. 정책위장 원내대표할 때는 민생 정책위장, 민생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해서 도시가스료 내리고 전기료 내리고 가계 통신비 내려서 우리 당이 승리. 홍 후보님이 1분을 더 쓰실 수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까요? 주도권 1분이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말고 1분이 있습니다. 예.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대선에서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당원들이 전부 합쳐서 힘을 모아서 자유한국당을 쇄신하고 그리고 또 쇄신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새로운 당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지방선거에 그나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 대표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당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신상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예,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 이번 선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다 투표장에 나오셔서 또 모바일 투표도 있고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당의 부활은 바로 이번 7.3 전당대회입니다. 그때 우리 당의 새 얼굴을 여러분의 우리의 대표로 꼭 저 신상진을 뽑아주셔서 우리 당을 바꾸고 또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생각해서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당의 또 지도부를 과거처럼 구성해서 또 계파 싸움에 날을 새고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패배를 갖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이번에 꼭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원유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7.3 전당대회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시고 모든 우리 당원이 함께 힘을 모았지만 24%는 성과이자 한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서 76%의 가능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원유철이 당대표가 돼서 76%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확실히 승리를 해서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강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당대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저희 당이 해방 이후에 자유당이 개멸된 이후로 이렇게 개멸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위중한 사안. 지난 대선 때 제가 후보로 나서서 품이나 지키고 점잖은 소리나 하고 그냥 공자 같은 말을 했으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사건을 만들고 화제를 만들고 좌충우돌 하고 그렇게 안 하고는 적어도 15%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거운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으로 당대표 후보자분들의 정견 발표와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죠, 세 분. 예, 당원 동지 여러분, 강원을 찾아주신 당대표 후보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소원을 바탕으로 후보님들께서는 자유한국당의 땅의 재건을 위해서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습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어려운 당을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아니 13년 동안 4선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번도 당내 선거 안 나오다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을 우리는 놓지 않고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당의 얼굴이 되고 국민이 지켜보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명하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수많이 뿌려놓은 그러한 좌파 세력들과 우리가 겨뤄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3년 후에 총선 또 5년 후에 우리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잊혀지는 그러한 보수가 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이번에 당대표 뽑는 선거 또 최고위원 뽑는 선거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없이 중요한 선거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당의 지도부를 했던 분들 좀 물러나시고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도 지지받는 정당으로 우리가 대중 국민 정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럴 날이 대표 후보자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토 세션 갖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분들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를 향해서 서주시고요. 네, 자, 차렷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팅! 예. 이번에 파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파이팅. 그렇게 한번 파이팅 해주시지 않고 그냥 앉으시겠습니까? 예, 앉아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진행 방식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자분들은 본인들이 만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5분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비전 발표를 마치면 후보자별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약식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후보자께서 질의응답을 마친 뒤에 후보별로 마무리 발언을 또 1분씩 하는 순서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신상진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신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국가 안보 문제와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인공이고 우리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 통일의 중심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세력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네.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강원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원유철 감사의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본관이 원주입니다. 원주 원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애정이 갑니다. 저의 17대 윗대 할아버지가 강원도 원주에서 평택으로 오셔서 지금은 평택이 저의 고향이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강원도 출신의 염동열 총장님, 또 김기선 위원장님, 한기호 최고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에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코리아의 브랜드를 높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혀 동계올림픽에 대한 평창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염동열 총장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건만 문재인 정부 견눈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김기선 의원님, 또 원광수 원주위원장님 계십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원주까지 3, 40분이면 오는 수도권 전철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정말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잘못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제 삶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버님이 보일러 노동자, 어머니 미싱사, 그렇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가지고 6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사당동에 야학교사를 하면서 17살짜리 어린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죽으면서 제가 이 의사가 되는 것보다 이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는 그런 의사가 되자 해서 그 당시에 현장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가 다시 돼서 제가 감옥도 그 당시에 가고 또 의사 돼서 의학분업 투쟁에 김대중 정부와 싸우면서 또 투옥이 되고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념 전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사회로 보수의 사회로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을 4번 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내 경선 안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당을 살려보려고 하는 진정성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꿔야 당이 삽니다. 당이 바뀌어야 국민의 지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계파 때문에 망했습니다. 계파 없애야 됩니다. 계파 안 해본 저 신상진이 우리 당을 화합과 단합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대단결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희망의 끈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월유철 후보의 순서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저한테 말고 우리 고생하신 김기선 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기호 최고위원님, 한기호 최고위원님. 접경지역 대한민국 최전선에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국방위원을 했었는데 우리 한기호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보배이십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한기호 위원장님 적경지역 특별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당대표가 돼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양수 의원님 계십니다만 서울, 춘천, 양양에 이르는 고속도로 빨리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이 찾는 그런 강원도의 힘, 제대로 된 강원도의 힘을 발휘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수철에게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7.3 전당대회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정으로 강한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보다 젊고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당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성해서